과연 아이 혼자의 힘으로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음, 이게 엄마가 옆에 있고 없고도 정확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푼 거였다면 진짜 아이 실력보다 실력이 잘 나올 수 있었겠죠.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요새 경시대회 결과 이제 받고 결과에 대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요새 많이 보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실력만큼 경시대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평소 공부했던 실력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평소에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 왜 경시대회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시대회를 보러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 아이들이 실력이 나쁘지 않은 거죠. 일단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경시대회에서 좀 아쉬워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 가서 볼 수 있었어.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격려받을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저희 애가 아니라고 또 남의 아이라고 해서 좀 좋게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실제 가는 것 자체를 정말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아니면 새로운 선생님하고 어떤 접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학을 참 잘하는데도 그런 외부 시험을 통해서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가 손잡고 가자. 그럼 가고 가서 보자. 그럼 보고 엄마의 제안을 받아준 것 자체. 그리고 보고 나와서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괜히 이런 거 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쿨하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별로 큰일 아닌 것처럼 또 넘어가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저는 좀 결과가 아쉬워도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아이들이 진짜 실전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했나 보다 이런 마음을 조금은 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아이들이 점수를 잘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만큼 나올만 하니까 우리가 경시를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왜 평소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시험 경험이 없어요. 시험이라는 건 내가 정해진 시간에 시간 배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집중력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중력이 문제를 단순히 푸는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OMR 카드에 옮기고 선생님이 몇 시인지 시간을 중간중간 체크하고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가 시험 그 시간 동안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사실은 긴장하게 되죠. 아무리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도 고등학생이 돼도 긴장해요. 그런 상황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유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시험을 많이 보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봐서 아이들 힘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시험, 정말 실전인 시험 하기 전에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갖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원 테스트도 많이 보시고 경시대회도 많이 보시고 근데 그거를 준비해야지 봐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정해진 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 거 제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끝까지 푸는 거 문제를 끝까지 풀 때도 시간이 남으면 다시 풀어보는 거 또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경험이고 모두 다 아이의 실력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만약에 극도로 그런 환경을 가기를 싫어한다. 한번 보고 났더니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엄마표로 시험 환경을 의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정해진 학습량을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집 그 모든 것들에 그것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에만, 일주일에 그것도 한두 번만. 예를 들어서 오늘 기본 문제집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기본 문제집에 해당하는 거를 몇 장을 얼마의 시간 동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얼마의 시간을 결정하려면 아이가 평소 집중할 때 푸는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대략적인 시간이라도. 30문제를 30분에 푸는 아이도 있고요. 30문제를 1시간 동안 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집에서 우리가 엄마표로 시험 환경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1시간 풀었던 아이한테 30분이라는 잣대를 줄 수는 없죠. 너무나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집에서 그거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몰라, 배째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꾸준히 아이가 문제를 푸는 속도를 일부러 지금 내가 잴 거야 땅 이렇게가 아니라 체크를 하시는 거죠. 너 지금 몇 시에 들어갔어? 몇 시에 나왔네? 이거를 엄마 혼자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평균적인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구나. 쉬운 문제를 풀 땐 좀 더 빨리 하는구나.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런 아이가 문제를 푸는 스타일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런 연습을 좀 해서 다시 경시대를 우리가 트라이할 때 경시대회를 너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형태까지 우리가 도전하게 되면 이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굳게 마음을 먹게 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다음에 다시 볼 때도 나중에 그렇게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의 평소 실력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아이가 집에서 풀 때 과연 아이 혼자의 힘으로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이게 엄마가 옆에 있고 없고도 정확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시험은 어차피 혼자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앉아있다든지 앉아있어도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푼 거였다면 진짜 아이 실력보다 조금 더 실력이 잘 나올 수 있었겠죠. 평소에. 근데 막상 시험 보러 들어가니까 그게 안 돼. 그러면 평소보다 안 나오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풀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넘어가고 혼자 힘으로 다시 해보고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매번 도움을 요청해 받거나 힌트를 얻었다거나 그렇게 학습을 했다면 그렇다면 아이의 기본 성취도, 심화의 문제에 대한 성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객관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엄마가 바라보는 아이의 수학 실력은 조금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려면 아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요소를 제거하셔야 되고 평소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아이가 혼자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그걸로 인해 아이가 원래 갖고 있는 수학 실력이 제대로 된 실력이 맞는 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그 실력이 만들어진 거품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학습량을 우리가 딱 투여했을 때 아이가 막 열심히 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비싼 문제 바로 풀면 당연히 잘 풀죠. 그쵸?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아니라 학습량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을 가지고 얘가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얘가 문제 정답률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아이의 실력은 공부하지 않고도, 준비하지 않고도 얼만큼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얼만큼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사실 아이들의 실력에 제대로 된 아웃풋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양적으로 계속 복습을 시켰거나 문제집만 반복적으로 풀었다거나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인한 학습의 결과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시로 가져갔을 때는 아무래도 비례하는 결과를 가져오긴 어렵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 실력보다 경시대회나, 뭐 경시대회 아니고 학원 레벨 테스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테스트 환경에 가서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번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알게 된 게 너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한 아이라면 이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더 의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점수를 받은 엄마는 굉장히 속상했지만 그걸 초등 때 안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중학교 때 알았어 봐요. 불안한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